이분의 경우 이미 2번의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수술은 절대 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재수술을 하다 보면 한 번의 수술이 끝나지 않고 두세 번 단계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번만 수술하면 되니까 환자분들께 너무 좋은 렌즈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성진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LAL 렌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LAL을 이용한 재수술 케이스인데요. 참고로 LAL은 Light Adjustable Lens, 즉 빛으로 조정 가능한 인공수정체의 줄임말입니다. 수술 후에도 빛을 이용해서 시력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렌즈죠. 국내에서 LAL을 이용한 재수술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사례들입니다. 또 어제도 LAL 렌즈를 이용한 세 번째 재수술도 했답니다. 과연 재수술에서 왜 이 렌즈를 선택했을까요? 어떤 분들께 유용한지 실제 케이스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0대 남성분이셨는데요. 2달 전 타형과에서 양안 IS 토릭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우한은 마이너스 0.5디옵터, 좌안은 정시를 목표로 했는데 수술 후 다음날부터 좌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겹쳐 보이는 증상이 있었는데 해당 안과에서는 후발 백내장이 빨리 와서 그렇다고 하면서 후발 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도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에게 오시게 된 거죠. 검사해보니 좌안 시력이 0.7이었고 1디옵터 난시를 교정해도 0.8밖에 안 나왔어요. 겹쳐 보이는 것도 여전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각막 상태는 완벽했어요. 동공도 평균보다 작고 불규칙 난시도 적어서 다초점 렌즈의 이상적인 각막이었거든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산동 후 자세히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링 렌즈의 난시축이 완전히 틀어져 있었어요. 100도였어야 하는데 158도로 돌아가 있어서 58도나 차이가 났거든요. 이 정도 차이면 난시 교정이 전혀 안 되죠. 두 번째는 인공수정체의 절반이 전낭에 포획되어 있었어요. 이를 옵틱 캡처라고 하는데 렌즈의 위쪽 절반은 모양체 고랑에, 아래쪽 절반은 수정체 낭에 있어서 렌즈가 기울어지고 중심에서 이탈된 상태였어요. 이 상태로만 오셨으면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후발 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훈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수술이 까다로워진 상황이었어요. 종합하면 난시축 오차, 렌즈의 기울어짐, 중심 이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력이 나오지 않은 거였어요. 이 상황에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양체 고랑에 렌즈를 넣고 난시는 라식으로 추가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 건조증이 있었기 때문에 라식은 피하는 게 좋은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는 난시 교정 렌즈로 공막 고정술을 하는 방법인데 수술이 좀 더 복잡해지고 모양체 고랑에 렌즈를 넣는 것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LAL을 모양체 고랑에 넣는 방법이에요. 수술 후에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 이상을 빛을 이용해서 교정하면 되죠. 총 3번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가장 쉽고 도수도 정확히 맞출 수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환자분께서는 2달 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눈의 부담이 가장 적고 시력이 가장 잘 나오고 다시는 재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원하셔서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LAL과 LAL 플러스 중에서는 연속 초점 효과가 있는 LAL 플러스를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 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존 수술 부위인 귀 쪽 기존 절개창을 그대로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아이엔스 렌즈가 아래쪽으로 중심 이탈되어 있고 훈항 절개가 크게 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엔스 렌즈를 수정체 낭에서 조심스럽게 분리, 제거하고 유리체 절제술을 함께 진행했고요. 그 다음 LAL 플러스 렌즈를 모양체 고랑에 삽입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인공수정체를 그냥 모양체 고랑에 두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난시 교정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지지부는 모양체 고랑에 두되 광학부는 전낭 뒤쪽으로 의도적으로 옵틱 캡처를 시켜서 렌즈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했습니다. 난시축이 돌지 않도록요. 렌즈가 중심에 잘 맞게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쳤고 3주 후에 난시와 굴절 오차를 정확하게 조정해서 최적의 시력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50대 여성분께서 2달 전에 클라라운 펜트릭스로 우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시력이 안 나와서 한 달 전에 인공수정체 위치 교정술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자 해당 안과에서 의뢰를 해주셨어요. 검사해보니 우한 시력이 0.2였고 2.25디옵터 난시를 교정하면 0.8로 좋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흐려 보였고 근거리 시력은 J6로 매우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각막 지용도를 보니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구면수차였어요. 음성 구면수차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였죠. 두 번째는 난시가 중심부에만 있는 스몰 보타이 아스티그마티즘이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는 중심부터 주변까지 일정한 난시를 보이는데 이분은 중심에만 난시가 있었어요. 정확한 난시정이 어려운 상태였죠. 현재 들어있는 클라라운 펜픽스는 회전형 렌즈인데 이런 각막 모양에는 맞지 않습니다. 산동 후 보니 인공수정체 광학 후의 위쪽이
옵틱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각막 모양이 좋지 않은 데다 옵틱 캡처로 인한 중심 이탈과 기울어짐까지 더해져서 시력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분의 경우 신경 안정제를 드시고 수술을 받을 정도로 불안이 심한 분이었고 이미 2번의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수술은 절대 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렌즈로 교환을 하면 이분의 특수한 난시 때문에 정확히 맞지 않을 경우 한 번 더 교환해야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반면 LAL이라면 빛을 이용해서 난시를 조종할 수 있으니까 재수술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리니 LAL로 선택하셨습니다. 환자분은 돋보기 없이 근거리를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LAL과 LAL 플러스 중에서 연속 초점 기능이 있는 LAL 플러스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 전에 의뢰해 주셔서 수술은 어렵지 않았어요. 기존 수술 부위인 위쪽에서 기존 절개창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클라리온 펜옵시스를 조심스럽게 분리해서 제거했고요. LAL 플러스 렌즈를 수정제 주머니 속에 넣고 중심이 잘 맞게 위치시켰습니다. 3주 후에 난시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LAL 렌즈는 난시 교정용 토리 렌즈가 따로 없고요. 대신 수술 후에 빛을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난시를 교정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LAL의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분처럼 중심에만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토리 렌즈를 써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데 LAL은 3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난시 교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백내장 재수술을 10년 넘게 했고 요새도 매일 서너 명의 환자분들이 백내장 재수술 상담을 오시죠. 백내장 재수술을 하다 보면 한 번의 수술이 끝나지 않고 2~3번 단계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LAL 렌즈를 쓰면 한 번만 수술하면 되니까 환자분들께 너무 좋은 렌즈인 것 같아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LAL이 백내장 재수술 시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드렸는데 추후 근시 난시 조정 과정과 최종 결과도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